야빈 전투로부터 36,000년 전 여러 행성들의 종족들이 토요르라는 정체불명의 구조물을 타고 타이손 행성으로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포스에 민감하게 감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다이 기사단을 세웠습니다. 지다이 기사단은 포스의 밝은 면을 아슐라, 어두운 면을 보간, 그리고 그 둘의 균형을 벤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아슐라와 보간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5,805년 전 슈카쿠아 행성의 폭군 여왕 하디아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지다이 기사단이 이를 저지했습니다. 25,793년 전 어둠의 힘을 사용하는 라카타 무한제국이 타이손 행성계를 침공했지만 지다이 기사단이 연합군을 결성해 제국을 몰아냈습니다. 라카타 전쟁 이후 지다이 기사단은 빛의 추종자들과 어둠의 추종자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중립에서 빛 성향의 지다이들은 제다이 기사단을 세우고 어둠의 추종자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타이손 행성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다이 기사단은 모든 고문서와 경전들을 챙겨 오서스 행성으로 이주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5,200년 전 전염병과 노예 반란으로 인해 라카타 무한제국이 무너지고 우주 항행 기술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정부 상태가 된 은하계에서는 통일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고 역사학자들은 제다이 기사단이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편 중심 은하의 행성을 필두로 한 여러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 은하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공화국은 영역을 넓혀가며 제다이 기사단과 접촉하게 되고 오랜 토론 끝에 제다이 기사단은 은하공화국의 수호자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4,500년 전 젠도르를 필두로 한 몇몇 제다이 기사들이 극도로 경직되고 보수적인 기사단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레토우 군단을 결성하고 어두운 면을 자유롭게 연구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레토우 군단은 서로 전쟁을 벌였고 결국 레토우 군단이 전멸되며 전쟁은 제다이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4,000년 전 티온 성단의 세력들이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공화국은 곧바로 반격에 돌입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오랜 숙고 끝에 문명의 몰락을 막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며 양측은 광기에 물들었고 공화국의 파괴 행위에 경악한 제다이들은 공화국과 일시적으로 결별했습니다. 나중에는 공화국이 아예 티온 성단을 파괴하려 하자 결국 제다이 기사단이 나서서 이를 저지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양측을 중재했고 티온 성단은 은하 공화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시간이 흐르며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의 관계는 다시 개선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1,987년 전 인간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비오데아라는 종교가 은하계에 퍼졌습니다. 결국 은하공화국의 전개까지 비오데아에게 잠식당하며 비인간 종족을 정화하는 비오데아 성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은하계 전역에서 학살이 자행되었고 제다이 기사단은 공화국과 결별하고 오서스 행성에 틀어박혔습니다. 이때 일부 제다이들은 비오데아에 저항하고 또 일부는 비오데아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더 이상 비오데아의 만행을 두고 볼 수만 없었던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을 탈퇴한 세력들 비인간 종족, 공화국 해군이 연합해 비오데아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비오데아는 몰락했고 한동안 제다이들이 정치를 하며 공화국을 회복시켰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7,000년 전 아준타파를 필두로 한 타락한 제다이들로 인해 제다이 기사단은 다시 한번 분열되었고 1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은 힘을 합쳐 다크 제다이들을 공격했고 살아남은 12명의 다크 제다이들은 야생 우주로 추방되었습니다. 은하계를 떠돌던 다크 제다이 추방자들은 시스 종족의 행성 코리반에 도착했습니다. 다크 제다이들은 시스족을 지배하며 스스로를 시스의 암흑군주라고 칭했습니다. 이후 시스 제국은 영역을 확장하며 여러 종족들을 편입시켰고 그렇게 시스는 더 이상 종족 이름이 아닌 집단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시스 전함이 캐시 행성에 불시착했고 생존자들은 독자적이고 고립된 시스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들은 훗날 시스의 잊혀진 부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5,000년 전 시스 제국의 황제 나가사도우가 시스 제국을 규합하고 공화국을 침공하며 제다이와 시스 사이에 공식적인 첫 충돌인 초공간 대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화국의 전력이 더 강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을 당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시스 제국은 공화국의 수도성 코르산트까지 파죽지세로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의 분투로 간신히 시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이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공화국은 시스 제국의 영토에 총 공격을 감행해 모든 거점을 파괴했고 시스 제국의 수도성 코리반까지 점령했습니다. 전쟁은 공화국의 승리로 끝났고 제국주의 노예제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시스 군주 다스 비쉐이트는 살아남은 소수의 시스들을 모아 재건된 시스 제국을 세우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300년 전 프리돈 나드라는 이름의 한 천재 제다이는 더 큰 힘을 찾다가 야빈4 행성에서 시스 군주 나가사도우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프리돈 나드는 스승을 살해하고 스스로를 시스 군주라고 선언하며 온데론 행성을 지배했습니다. 프리돈 나드는 100년 동안 온데론을 다스렸고 죽고 나서도 정신이 남아 온데론 왕조를 조종했습니다. 프리돈 나드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짐승의 먹이로 던졌지만 오히려 그들은 짐승들을 길들여 전쟁에 활용했고, 그렇게 온데론 행성은 프리돈 나드를 따르는 자들과 저항하는 자들로 나뉘어져 전쟁을 했고, 이 전쟁은 야수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야빈 전투로부터 4250년 전 제다이 기사단 내부에서 또다시 어둠의 추종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나 3차 대분열이 발생했습니다. 다크 제다이들은 대규모로 중력을 조작할 수 있는 코스믹 터빈이라는 셀레스티얼 유물을 무기화하려 했지만 통제에 실패했고 결국 인근 행성계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000년 전 제다이 마스터 아르카 제스를 필두로 한 제다이들이 온데론 행성으로 파견되어 프리돈 나드의 추종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마침내 프리돈 나드의 추종자들을 쓰러뜨리고 300년 동안 이어진 야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야빈 전투로부터 3998년 전 잔존 중이던 프리돈 나드의 추종자들이 대규모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군이 다시 온데론에 파견되어 봉기를 진압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97년 전 제다이 기사였던 엑사르쿤과 울리퀘엘 드로마가 고대 시스 군주들의 가르침을 받고 어두운 면으로 타락하며 새로운 시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시스 제국은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생명체의 포스를 흡수하는 암흑사신이라는 슈퍼무기를 손에 넣고 만달로리안 성전사단, 크라스 교단, 마사시 종족 전사들, 메크로사 수도회와 힘을 합쳤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 공화국의 수도성인 코르산트를 침공해 은하 의회를 초토화시켰고, 이후엔 제다이 기사단의 거점인 오서스 행성을 파괴했습니다. 거점을 잃은 제다이 기사단은 코르산트에 거대한 사원을 세우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오서스 전투에서 울리퀘엘 드로마가 동생 케이켈 드로마를 살해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울릭은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군은 시스 제국의 본거지인 야빈4 행성에 총 공세를 가했습니다. 이 전투로 엑사르쿤이 사원에 봉인당하고 시스 제국이 전멸되며 시스 대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 시기에 제다이 기사단은 고등평의회의 권한이 강해지며 중앙집권화가 되었고, 이에 반발한 이들은 회색 제다이라고 불렸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76년 전 조용히 숨어 지내던 시스 황제 비셰이트가 만달로리안들의 지도자 절대자 만달로어를 조정해 공화국을 공격했습니다. 제다이 평의회는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만달로리안들의 잔혹함을 보다 못한 제다이 기사 레반은 수복주의자들을 결성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레반은 공화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전쟁을 지휘했고 이내 승기를 잡았지만 전쟁의 광기로 인해 서서히 어두운 면에 물들었습니다. 마침내 레반이 절대자 만달로어를 처치하고 만달로리안 함대를 괴멸시키며 16년간 이어져온 만달로리안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레반은 이 전쟁의 진정한 배후가 시스라는 것을 알아내고 시스 황제 비셰이트를 찾아갔지만 황제의 강력한 힘에 의해 정신을 지배당했습니다. 그렇게 레반은 비셰이트의 명에 따라 라카타 무한 제국의 군수공장인 별 재련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레반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새로운 시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59년 전 레반은 별 재련소를 거점으로 삼고 막대한 규모의 군대를 생산해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피해를 회복할 새도 없이 시스로부터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은하계의 평범한 사람들은 광선검을 들고 포스를 사용하면 전부 다 제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제다이 내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군은 방어만 하기에도 벅찼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레반을 생포했습니다. 레반은 과거의 기억이 봉인되고 스스로를 제다이라고 생각하며 별 재련소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시스 제국 에서는 레반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다스 말락이 새 황제가 되어 은하계를 불태웠습니다. 레반은 자신이 세웠던 시스 제국을 직접 무너뜨리며 은하계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레반은 다시 기억을 되찾고 비셰이트를 처치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지만 계획이 틀어지며 붙잡혔고 오랜 세월 동안 고문을 받았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955년 전 레반의 시스 제국이 무너지며 시스들은 내전에 빠졌지만 배신의 군주 다스 트레이야, 공허의 군주 다스 니일러스, 고통의 군주 다스 사이온을 필두로 한 시스 3두정이 다시 시스들을 규합해 공화국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은하계 각지에서는 제다이에 대한 사냥이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너무나 큰 피해가 누적되었던 제다이 기사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시스 3두정은 분열되었고 다스 트레이야가 축출당했습니다. 트레이야는 복수를 위해 레반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제다이 기사 미트라 슈릭을 훈련시켰습니다. 미트라 슈릭은 다스 니일러스와 다스 사이온을 쓰러뜨린 후 다스 트레이야까지 쓰러뜨리며 시스 제국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 후 미트라 슈릭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제다이 기사단을 재건하며 마침내 공화국에는 짧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81년 전 초공간 대전쟁 이후 오랫동안 숨어서 힘을 모은 끝에 다스 비쉐이트의 진 시스 제국이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시스 제국은 그들의 고향 행성인 코리반을 탈환했고 순식간에 수많은 행성들이 시스의 손아귀에 넘어갔습니다. 전쟁은 28년 동안 지속되었고 공화국은 많은 희생을 치르며 항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시스 제국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시스 제국이 제안한 평화협정에 동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시스 제국은 코러산트를 기습해 제다이 사원을 파괴하고 공화국 의회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결국 공화국과 제다이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시스 제국이 은하계의 3분의 2를 통치한다는 불평등 조약이 맺어지며 전쟁은 시스 제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시민들은 패배에 대한 분노를 제다이 기사단에 쏟아냈고 결국 제다이 기사단은 타이손 행성으로 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53년 전 은하공화국과 시스 제국이 은하계를 양분하며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긴장 상태였고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충돌들과 대리전이 있었습니다. 시스 제국은 은하계의 정치적, 경제적 주도권을 쥐었고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영토를 재건했으며 또 이 시기에 거래소와 헛카르텔 등 다양한 범죄 조직들이 세를 키우며 은하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던 중 잡혀있던 레반이 구출되고 레반은 시스족 전체를 학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시스 제국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한편 시스 황제 비쉐이트는 어둠의 심의외에 제국의 통치를 맡기고 본인은 어딘가에 은거해서 시스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과 공화국은 비쉐이트를 빛으로 전향시키기 위해 은신처를 찾아 공격했지만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42년 전 다스 바라스가 공화국의 군 지도부를 암살하며 은하 공화국과 시스 제국 사이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습니다. 한편 시스 황제 비쉐이트는 은하계의 모든 생명을 흡수하는 의식을 통해 영원 불멸한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시스 제국의 수도성인 드로몬드 카스에 침투해 비쉐이트를 암살했습니다. 황제가 사라지며 시스 제국 내부에서는 내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비쉐이트를 섬겼던 공포의 주인들은 공포의 평의회를 세우고 독단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전부터 어둠의 심의회에 불만을 가졌었던 다스 말거스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며 새로운 정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공포의 평의회와 신제국 모두 얼마 안가 공화국과 시스 제국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한편 죽은 줄 알았던 레반은 자신의 추종자 집단인 레바나이트들을 이끌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레바나이트들은 다스 레반을 시스 제국의 진정한 황제라고 여겼고 비쉐이트를 부활시킨 다음 완전히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레반은 자신의 목표의 걸림돌인 공화국과 제국 양측을 서로 싸우게 만들었지만 공화국과 제국의 영웅들이 힘을 합쳐 레반의 계획을 저지하고 레반은 포스의 영이 되었습니다. 은하 공화국과 시스 제국이 서로 전쟁을 하며 국력을 소모할 동안 은하계 어딘가에서 영원한 제국이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자쿠 행성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국가로 영원한 황제 발코리온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코리온은 사실 시스 황제 비쉐이트의 새로운 숙주였습니다. 비쉐이트는 시스 제국을 실패작이라고 여기고 영원한 제국을 대체제로서 새롭게 키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쟁 막바지에 영원한 제국이 전쟁에 뛰어들며 공화국과 시스 제국 양쪽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힘이 없었던 은하 공화국과 시스 제국 모두가 영원한 제국에게 항복하며 전쟁이 끝났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36년 전 발코리온의 아들 아르칸이 황위를 찬탈하고 발코리온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공화국과 시스 제국에 떠넘기며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공화국과 시스 제국을 굴복시켜 속국처럼 만들었고 폭정을 일삼으며 조공을 받았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31년 전 영원한 제국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들이 모여 영원한 동맹을 결성하고 제국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르칸이 동맹과의 전쟁 중 부상을 당하자 그 틈을 노려 아르칸의 여동생 베일린이 황위를 찬탈하고 더욱 잔혹한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제국의 수도성 자쿠 행성을 공격해 베일린과 아르칸 그리고 돌아온 발코리온의 정신체까지 파괴하며 영원한 제국은 붕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동맹은 영원한 제국의 남은 군사력을 모두 흡수하며 은하 공화국과 시스 제국에 견줄 만한 제3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628년 전 시스 제국이 제다이의 거점이 있는 오서스 행성을 침공하며 3차 은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원한 동맹은 영원한 제국의 잔존 세력과 싸우며 큰 피해를 입었고 그 후 공화국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한편 시스 황제의 육체는 사망했지만 황제의 영혼은 포스의 잔재 형태로 흩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다이 그랜드 마스터 세틸샨의 정신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틸샨의 정신세계 속에서 시스 황제의 마지막 잔재를 소멸시키며 길고 길었던 그의 야망은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과거 신제국을 건설했다가 진압된 후 사면받은 다스 말거스는 다시 최전방에 나서서 공화국과 제다이 기사단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다스 말거스는 뭔가 꿍꿍이가 있었고 결국 또다시 시스 제국을 배신하며 단독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522년 전 파우한 종족의 한 제다이 마스터가 어두운 면으로 빠지며 다스 데솔러스가 되었습니다. 다스 데솔러스는 광선검을 일시적으로 꺼버릴 수 있는 코르터시스 광물로 만든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다스 데솔러스는 군대를 만들어 제다이 기사단을 공격했고 2000명의 제다이가 그의 손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거듭되는 승리로 데솔러스는 교만해졌고 결국 무모한 공격을 감행하다가 함정에 빠져 그의 군대와 함께 사망했습니다. 시스 제국이 무너지고 은하계는 1000년 동안의 긴 평화기가 있었지만
야빈 전투로부터 2000년 전 파니우스라는 이름의 한 제다이 마스터가 어두운 면에 빠지며 다스 루인이 되었습니다. 다스 루인은 스스로를 시스의 암흑군주라고 선언하며 시스 숭배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제다이들을 모아 시니시스 제국을 세웠습니다. 시니시스의 교리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인 유아론에 기반했으며 때문에 시스들은 빠르게 강해질 수 있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내분에 시달렸습니다. 다스 루인 또한 추종자들에게 배신당하며 사망했습니다. 시니시스 제국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며 전통적인 시스 세계들을 탈환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며 산업이 무너지고 전염병이 돌며 많은 이들이 사망하고 문명이 붕괴되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제다이들이 400년 동안이나 공화국의 최고 수상직을 수행하며 민주주의마저 후퇴했습니다. 그렇게 은하계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100년 전쯤 시스와 공화국 양측 모두 거의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시스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여러 군벌들과 자칭 시스 군주들의 패권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었습니다. 공화국도 나름의 반격을 하려 했지만 시스들은 사실상 아무 방해 없이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은하계 각지에서는 몇몇 제다이들이 시스에 맞서 사람들을 보호했고 이런 제다이들이 인기를 얻으며 은하계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제다이 군주가 되었습니다. 제다이 군주들은 자체적인 군대와 영토를 가지고 자귀를 자식에게 세습했으며 정치 권력까지 가지고 군주들만의 평의회를 결성해 제다이 고등평의회와 경쟁했습니다. 한편 승리를 확신한 시스들은 누가 은하계를 지배할 건지를 놓고 내전에 빠졌습니다. 이때 스케레 칸이라는 한 제다이가 기사단을 탈퇴하고 분열된 시스들을 토벌했습니다. 많은 시스들이 카한에게 항복했고 카한은 어둠의 형제단을 결성하고 신시스 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카한은 모든 시스가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시스 군주라는 계급을 없애버렸습니다. 카한은 시스 군주 때문에 시스가 분열되어 약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한은 다른 시스 군벌들과 협력하며 빠르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에 제다이 마스터 호스를 필두로 한 여러 제다이 군주들이 모여 빛의 군대를 창설하고 어둠의 형제단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산 행성계에서 제다이와 시스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카한의 교리에 불만을 가졌었던 다스 베인은 카한을 포함한 모든 시스와 빛의 군대를 유인한 후 사상폭탄으로 전멸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스의 위협이 사라지며 1000년 동안 지속된 신시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000년 전 전쟁이 끝나며 망가진 공화국 체제를 재건하고 동시에 비대해진 제다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제다이의 군사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제다이는 갑옷을 입지 못하며 군주 같은 군사 계급을 박탈하고 제다이 산하의 모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제다이의 참정권이 제한되며 최고 수상과 사법부의 감독 하에서 활동해야 했습니다. 또 제다이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들만을 훈련시켜야 했으며 의회로부터 감시받기 위해 제다이들은 코라산트 사원을 중심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루산 개혁으로 인해 제다이 기사단은 사실상 공화국의 공무원이 돼버렸지만 시스도 전쟁도 사라졌다고 생각했기에 제다이 기사단은 민주주의를 위해 루산 개혁에 동의했습니다. 이 개혁안을 주도한 이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대의를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저 제다이를 시기질투하는 반엘리트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루산 개혁으로 공화국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공화국과 제다이의 몰락도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다스 베인은 시스는 반드시 2명만 존재해야 한다는 둘의 규율을 창시하고 다른 생존한 시스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렇게 시스는 제다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1000년 동안 조용히 힘을 키웠습니다. 제다이가 평화에 눈이 멀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동안 시스들은 공화국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야빈 전투로부터 65년 전 쉬브 펠퍼틴이라는 이름의 한 남자가 시스 군주 다스 플레이거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다스 시디어스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디어스는 다스 모를 제자로 키우고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드디어 실행시켰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2년 전 다스 시디어스의 사주로 무역연합이 나부 행성을 침공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견된 제다이 기사 콰이곤 진과 오비완 케노비는 나부의 여왕 파드메 아미달라를 데리고 타투인 행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콰이곤은 타투인에서 아나킨 스카이워커라는 이름의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을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예언 속에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아나킨을 기사단으로 데려왔습니다. 이후 파드메는 나부로 돌아가 군대를 이끌고 무역연합과 싸워 행성을 해방시켰고 오비완은 다스몰과의 결투에서 승리하며 1000년 만에 처음으로 시스를 쓰러뜨린 제다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킨은 오비완의 제자가 되어 제다이의 길을 배웠습니다. 한편 공화국 정계에서는 펠퍼틴이 차기 최고 수상으로 선출되며 시스 군주가 은하 공화국의 꼭대기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디어스는 제다이의 회의를 가지고 기사단을 탈퇴한 두쿠백제가 제자로 삼고 몰래 카미노 행성에 가 대규모 클론 군대를 주문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2년 전 두쿠백작의 주도하에 극도로 부패하고 무능한 은하공화국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모여 독립행성계 연합, 소위 분리파가 탄생했습니다. 그렇게 공화국과 분리파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군인으로서 참전했습니다. 이때 펠퍼틴이 몰래 주문했던 클론 군대가 전쟁에 동원되어 분리파의 드로이드 군대와 맞서 싸웠고 제다이는 공화국군의 지휘관이 되어 클론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다스 시디어스의 소나기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며 펠퍼틴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었고, 이내 펠퍼틴은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장악했습니다. 펠퍼틴은 아나킨을 현혹해 시스 군주 다스 베이더로 만들고 제다이를 반역자로 규정해 66호 명령을 실행시켜 전 은하계에서 순식간에 모든 제다이를 숙청했습니다. 다스 베이더가 분리파의 수장들을 몰살하고 모든 전투 드로이드의 생산 및 가동을 중단시키며 3년 동안 이어진 클론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동시에 펠퍼틴은 부패한 공화국을 개혁하고 은하계 역사상 첫 통일 제국을 세우며 새로운 질서를 선언했습니다. 제국은 힘과 공포로 은하계를 다스렸고 살아남은 제다이들을 모두 추적해 사냥했습니다. 무려 70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시스가 제다이를 무너뜨리고 온 은하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년 전 다스 베이더는 갈렌 마렉이라는 암살자를 훈련시켜 스타킬러라는 코드명을 주고 살아남은 제다이와 반제국 인사들을 사냥하는 임무에 투입시켰습니다. 이후 갈렌 마렉은 반란 세력을 한 곳에 모아 일망타진하라는 임무를 받고 정체를 숨긴 채 몬모스마, 베일 오르가나, 레아 오르가나, 생존한 제다이 람코타 같은 주요 인사들을 포섭해 공화국 재건연맹, 소위 반란연합을 공식적으로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렉은 반란군에 감화되었고 이후 마렉은 제국과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렇게 갈렌 마렉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렉 가문의 문장을 반란연맹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제국에서는 갈렌 마렉의 클론을 만들었고 마렉의 클론 중 하나인 실험체 1138이 원본의 기억을 떠올리고 반란군에 합류해 제국과 싸웠습니다. 야빈 전투 원년 아나킨과 파드메의 숨겨진 아들 루크 스카이워커가 오비완 케노비의 가르침을 받아 제다이가 되었고 이후 반란연합에 가담해 야빈 전투에 참가 죽음의 별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루크는 제국과의 싸움을 이어갔고 또 꾸준히 수련을 하며 제다이로서 빠르게 성장해갔습니다. 한편 다스 베이더는 루크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년 후 반란군은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두 번째 죽음의 별을 공격했습니다. 펠퍼틴은 루크를 제자로 삼으려 했지만 루크가 완고하게 거부하자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고 이에 다스 베이더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펠퍼틴을 처치했습니다. 다스 베이더 본인도 빛으로 되돌아오며 마침내 예언대로 시스가 파멸되고 포스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황제가 사라진 제국은 군벌 단위로 분열되었고 반란군은 신공화국을 세우며 다시 은하계에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신공화국의 영웅으로서 제국 잔당과 싸우며 평화를 지켰습니다. 과거 펠퍼틴은 트리클롭스라는 미디클로리언 실험체를 만들었지만 실패작으로 여겨 버렸고 이후 트리클롭스는 제다이 켄달리나와 사랑에 빠져 아들 켄을 낳았습니다. 켄은 잃어버린 제다이의 도시에서 제다이 왕자라고 불리며 드로이드들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한편 엔도 전투에서 황제가 사망한 이후 제국에서는 가짜 트리클롭스인 트라이 오큘러스를 만들어내 펠퍼틴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며 제국의 황태자로서 잔당 세력을 통합했습니다. 제국은 이 사기극을 들키지 않기 위해 트리클롭스와 그의 아들 켄을 추적해 처치하려 했지만 루크가 이들을 지켜주었고 켄과 트리클롭스는 신공화국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오큘러스는 신공화국에 의해 암살당하며 제국 잔당은 다시 분열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5년 후 용병 생활을 하던 카일 카타는 제다이였던 아버지가 제국의 이단 신문관에게 살해당했다는 과거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따라 제다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카일은 7인의 다크 제다이를 차례로 쓰러뜨리고 제다이의 계곡에서 고대 포스를 흡수하려는 이단 신문관 제렉의 계획을 저지했습니다. 엔도 전투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펠퍼틴은 사실 클론의 육체로 영혼을 옮겨 생존했고 회복을 하며 은밀하게 제국 잔당을 조종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9년 후 미스로우 누르오도 줄여서 스론 대제독이 제국 잔당을 모아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스론은 웨이랜드 행성에서 대규모 클론군들을 생산하고 제다이 마스터 조루스 세베오스의 타락한 클론 조루우스 세베오스를 포섭했으며 전설 속 카타나 함대를 찾아 막강한 군사력으로 신공화국을 압도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레아는 쌍둥이 남매 제이나 솔로와 제이센 솔로를 출산했습니다. 이 남매는 선택받은 자의 손자로 막강한 포스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황제의 손으로 활동했었던 마라 제이드는 루크를 처치하라는 펠퍼틴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 중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루크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 점차 그 명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루크와 마라는 함께 웨이랜드의 클론 시설에 침투해 조루우스 세베오스와 루크의 클론 루크 스카이워커를 쓰러뜨렸습니다. 한편 빌브링기 전투에서 스론이 전사하며 스론의 위협은 끝이 났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0년 후 부활한 펠퍼틴이 직접 돌아와 암흑 제국을 세우고 제국 군벌을 통합했습니다. 펠퍼틴은 다크사이드 엘리트, 다크사이드 어댑트 같은 조직들을 이용해 포스의 어두운 면에 기반한 마법 국가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펠퍼틴은 루크를 자신의 앞으로 유인한 후 자신의 제자가 되길 권유했고 루크는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펠퍼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루크는 암흑 제국의 총사령관이 되어 신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펠퍼틴은 월드 데바스테이터와 갤럭시건, 이클립스 같은 슈퍼 웨펀들을 동원해 다시 한번 은하계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이후
이후 루크는 황제가 육체를 바꾸는 틈을 노려 그를 공격했지만 도리어 루크는 황제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해 진짜로 포스의 어두운 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도움으로 다시 밝은 면으로 되돌아온 루크는 펠퍼틴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펠퍼틴은 다른 클론들이 더 있었고 여전히 제국을 지배했지만 쿠데타로 인해 남은 클론 육체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신공화국은 펠퍼틴과의 전쟁을 이어왔고 루크는 제다이 유물과 학생들을 찾기 위해 은하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펠퍼틴은 마지막 클론 육체를 이끌고 레아의 세 번째 자식 아나킨 솔로의 몸으로 영혼을 옮기려 했지만 실패했고 마지막 클론 육체가 파괴되며 펠퍼틴은 진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1년 후 루크는 제다이 기사단을 재건했습니다. 야빈4 행성의 한 사원을 제다이 프락시움으로 개조하고 은하계 각지에서 포스 감흥자들을 모아 가르침을 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원에 봉인되어 있던 엑사르쿤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킵 듀론이 타락하며 루크를 혼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인 코란혼이 다른 학생들을 이끌며 엑사르쿤을 처치했습니다. 한편 킵 듀론은 태양 분쇄기라는 슈퍼 웨폰을 훔쳐 제국 잔당을 공격하려 했지만 깨어난 루크가 이를 저지했고 태양 분쇄기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신제다이 기사단은 공화국의 지원을 받고 강철 기사단, 젠사라이, 마투카이 등 다른 포스 집단과도 교류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2년 후 루크의 제자들이 어두운 면에 빠져 부활 제국에 합류해 다크 제다이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카일 카탄이 신 제다이 기사단에 합류해 부활 제국과 싸워 제다이 프락시움을 지켰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4년 후 라그노스의 제자들이라는 시스 숭배자들이 부활 제국과 힘을 합쳐 제다이 기사단을 공격했습니다. 이들은 고대 시스 군주 마르칼 라그노스를 부활시키려고 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그들의 본거지인 코리반에 쳐들어가 라그노스의 제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9년 후 루크와 마라는 스론 대자독의 클론을 파괴했고 신공화국과 제국잔당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로 은하내전은 끝났으며 루크와 마라 제이드는 결혼을 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2년 후 루크는 주니어 제다이 아카데미를 설립해 어린아이들을 훈련시켰고 레아 오가나의 자식들도 기사단에 입단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3년 후 신공화국과의 평화조약을 거부한 잔당 세력인 제2제국은 그림자 아카데미를 세워 다크 제다이들을 양성해 제다이 프락시움을 공격했지만 루크의 제자들은 이미 강력한 제다이로 성장했고 제2제국은 괴멸당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완전히 재건되었으며 다시 한번 공화국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하계 넘어 다른 은하계에 유우잔봉이라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생체공학이 매우 발전되어 모든 무기가 유기체였고 고통을 숭배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5년 후 유우잔봉이 우주를 넘어 은하계를 침공했습니다. 한편 1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제다이 기사단은 앞장서서 싸우며 침략자들을 저지했습니다. 결국 유우잔봉은 모든 제다이를 자신들에게 넘기면 전쟁을 멈추겠다고 선언하고 제다이에게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은하계에서는 대대적인 제다이 사냥이 이루어졌고 제다이 프락시움이 공격받으며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공화국이 제다이를 보호했으며 유우잔봉의 하위 계층에서 제다이를 추종하는 제다이 2단이 등장했고 여전히 제다이는 유우잔봉과 맞서 싸웠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26년 후 루크와 마라의 아들 벤 스카이워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대미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신공화국과 은하제국 잔당, 제다이 기사단, 헛정부, 치스 어센던시, 밀수꾼 연맹, 만달로리안 등 은하계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모여 자유동맹 은하연방을 창설했습니다. 은하연방은 하나로 힘을 합쳐 침략자들과 맞서 싸웠고 마침내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며 4년 동안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항복한 유우잔봉은 은하계에 정착해 자신들이 파괴한 문명을 복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제다이 기사단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절반이 사망했고 오서스 행성에 새로운 제다이 프락시움을 세우며 피해를 복구했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다스 크레이트는 한 명의 시스가 나머지 모든 시스를 지배하는 하나의 규율을 주장하며 원시스를 창시했습니다. 원시스는 조용히 숨어서 힘을 키웠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0년 후 제다이 기사단 내에서는 은하연방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35년 후 미확인 지대에서 시스 종족과 킬릭 종족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킬릭 종족은 포스 감흥자를 흡수하고 공격적으로 영역을 확장했으며 제다이가 이를 중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킬릭과 은하연방 간의 정면전이 발생했습니다. 사태가 지속되며 은하연방은 제다이 기사단을 통제하려 했고 루크는 기사단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다이 그랜드 마스터의 칭호를 부여하고 기사단을 장악했습니다. 루크는 제다이 평의회를 구성하고 은하연방과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의견 차이가 있는 일부 제다이들은 기사단을 탈퇴했습니다. 제다이는 킬릭 종족의 군체의식을 해체했고 치스족은 전쟁을 멈췄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0년 후 코렐리아를 필두로 한 세력들이 모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은하연방은 반란을 진압하려 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연방을 지원했습니다. 다스베이더의 제자였던 시스 군주 루미아는 제이센 솔로를 타락시켜 다스 케이더스로 만들었고 다스 케이더스는 마라 제이드를 살해하며 시스 군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케이더스는 비밀 경찰인 은하연합 경비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켜 은하연방을 장악하고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제다이 기사단이 연방을 탈퇴하고 제다이 연합을 세우며 전쟁은 3파전의 구도가 되었습니다. 케이더스는 슈퍼무기 센터포인트 정거장
정거장을 빼앗아 무기화했지만 제다이가 정거장을 파괴했습니다. 이후 케이더스는 제국 잔당과 동맹을 맺었지만 제그드 패를 필두로 한 일부 잔당이 다스 케이더스에게 반기를 들며 제다이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제이나 솔로는 다스 케이더스를 쓰러뜨리기 위해 만달로리안들을 찾아가 그들의 기술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이나 솔로가 다스 케이더스를 쓰러뜨리며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후 제다이와 자유동맹 은하연방은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었으며 제그드 펠은 제국 잔당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3년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신병으로 인해 일부 제다이들이 미쳐서 폭력 상태가 발생하자 은하 연방은 직무유기로 루크를 체포한 후 추방했습니다. 루크는 아들 벤과 함께 제이센 솔로가 타락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한 여정을 떠났습니다. 루크는 여러 포스 집단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고 고대의 약신 아벨로스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벨로스는 은하계 곳곳에서 초자연적인 재해들을 일으키고 제다이들을 미치게 만들었으며 시스의 잊혀진 부족을 조종해 루크를 공격했습니다. 한편 정신병에 걸린 제다이들이 계속 나타나자 은하 연방은 이를 빌미로 기사단을 정치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노예 반란이 일어나자 은하연방은 강경 진압을 선택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노예 반란을 지원했습니다. 제이나 솔로와 제그드 펠은 다크멜드라는 조직을 결성하고 은하연방에 저항했으며 이후 제다이와 제국잔당 극우파가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루크의 추방 상태를 철회했습니다. 제다이 기사단, 자유동맹 은하연방, 시스 부족 내에서 아벨로스를 따르지 않는 이들, 또 숨어있던 다스 크레이트의 원시스가 다 함께 힘을 합쳐 은하계 곳곳에 있는 아벨로스의 분신들과 그녀를 추종하는 시스 부족들을 모두 쓰러뜨리며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후 아벨로스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안 루크는 오르티스의 단검을 찾았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44년 후 제이나 솔로와 제그드 펠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펠 가문이 제국 잔당의 통치 세력이 되며 펠 제국으로 재조직되었습니다. 펠 제국은 은하 제국과 유사한 체제를 유지했으나 악을 배척했으며 제국 기사단이라는 포스 집단을 운영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22년 후 제다이 기사단은 유우잔봉과 협력해 황폐화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원시스의 사보타주로 인해 도리어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제다이와 자유동맹 은하연방은 유우잔봉을 옹호했지만 많은 세력들이 등을 돌렸으며 야빈 전투로부터 127년 후 펠 제국은 제다이와 은하연방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펠 제국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은하연방을 굴복시켰고 이때 다스 크레이트의 시스 제국이 펠 제국에 붙어서 제다이를 공격했습니다. 야빈 전투로부터 130년 후 은하연방이 항복하며 펠 제국은 은하계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스 크레이트는 곧바로 쿠데타를 일으켜 황제 로안페를 폐위시키고 은하 제국을 세웠습니다. 은하 제국은 현상금까지 걸어 전 은하계에서 제다이를 사냥했고 제다이 기사단은 그렇게 전멸되었습니다. 한편 로안펠은 망명 제국을 세우고 은하 연방의 잔당과 살아남은 제다이 기사단과 힘을 합쳐 은하 제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스 크레이트는 과거 유호잔봉에게 생체 실험을 당해 쇠약해져 있었고 포스 치유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케이드 스카이워커를 생포하려 했습니다. 다스 워락은 크레이트가 나약하다고 여겨 그를 살해하고 은하 제국의 새로운 황제가 되었지만 육체를 회복하고 병까지 치료한 크레이트가 다시 돌아와 워락을 처치하고 황제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제다이의 길을 걷게 된 케이드 스카이워커가 다스 크레이트를 암살하며 은하 제국은 멸망했고 제다이 기사단, 자유동맹 은하연방, 펠 제국의 3누정 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다스 닐은 살아남은 소수의 시스를 이끌고 힘을 모았지만 다스 레드가 둘의 규율로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